제목 재혼으로 얻은 개자식과 거머리. 55 박씨는 그날도 새벽 3시에 깨었습니다. 부엌에서 들려오는 라면 끓이는 소리 때문이었습니다. 준호야, 라면 다 됐어. 계란도 넣었으니까 맛있게 먹어. 재혼한 아내 3살 연상인 58 김미숙은 33살 아들을 위해 새벽에 라면을 끓이고 있었습니다. 박씨는 정말 안타까운 인생을 살아온 사람이었습니다. 젊은 시절부터 몸이 약하신 홀어머니를 모시고 사느라 연애할 시간도 결혼할 기회도 없었어요. 엄마가 좀 나아지면 그때 결혼하지 하며 20대, 30대, 그리고 40대를 그냥 흘려보냈죠. 어머니는 당뇨와 고혈압으로 오랫동안 투병하셨고 박씨는 묵묵히 병간호를 했습니다. 공사장에서 일해서 번 돈으로 어머니 병원비를 대고 퇴근 후에는 어머니 식사를 챙기고 그렇게 효자로만 살았어요. 그러다가 3년 전 어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박씨는 그때 52살이었죠. 이제 뭘 하며 살지. 허전함과 외로움이 밀려왔어요. 평생 어머니만 바라보고 살았는데 갑자기 혼자가 되니 세상이 너무 컸습니다. 그때 직장 동료가 소개해준 사람이 미숙이었어요. 형, 나이는 좀 있지만 괜찮은 여자야. 이혼을 하긴 했지만 착하고 살림도 잘해. 박씨는 간절했습니다. 52살에 처음으로 여자와 만나게 된 거였어요. 미숙은 이혼한 싱글맘이었지만 박씨에게는 천사 같았습니다. 이제라도 가정을 꾸릴 수 있다니 하며 설렜죠. 미숙은 당시 29살이었던 아들 준호와 함께 살고 있었지만 박씨는 개의치 않았어요. 가족이 생긴다는 것 이런 기분이구나. 준호를 친아들처럼 여기며 새로운 가정에 대한 꿈을 키웠습니다. 그때는 정말 행복했어요. 늦깎이 결혼이지만 가정을 꾸릴 수 있다는 게. 그런데 지금은 박씨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 집에서 자신의 존재감은 점점 사라져갔습니다. 박씨는 3년 전 공사장 사고로 허리를 다친 후 지금까지 일을 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미숙은 전업주부로 살림만 하며 돌아가신 친정아버지가 남긴 유산으로 온 가족이 생활하고 있습니다. 32살의 준호는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제대로 일해본 적이 없는 완전한 마마보이였습니다. 고등학교도 겨우 졸업했고 대학은 아예 못 들어갔어요. 그 후로는 집에서 놀기만 했죠. 가끔 미숙 준호야, 그래도 일은 해야지. 라고 하면 마지못해 알바를 구하러 나가긴 했어요. 하지만 면접 보러 갔다가 엄마! 사장이 나한테 말을 너무 험하게 해! 하며 돌아오거나 나는 이런 거 못해! 하며 울먹이기 일쑤였어요. 심지어 편의점 알바를 했을 때는 엄마! 손님이 나한테 짜증냈어! 나는 잘못한 게 없는데! 하며 이틀 만에 그만뒀고 패스트푸드점에서는 엄마! 기름 냄새 때문에 일 그만둬야겠어? 하며 하루 만에 포기했어요. 32살이 되도록 3일 이상 지속한 일이 없었던 거죠. 그러다가 3년 전부터는 아예 프로게이머가 되겠다는 허황된 꿈을 내세우며 완전히 폐인 생활에 빠져들었습니다. 늦은 저녁부터 새벽녘까지 게임에 매달리다가 낮에는 오후 서너 시까지 죽은 듯이 자는 거죠. 방 안은 배달음식 포장지와 과자 봉지들로 쓰레기장이 되었고 씻지도 않아서 냄새가 진동했어요. 그런데도 나는 꿈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당당하기만 했습니다. 고등학교 겨우 졸업하고 무직 한심한 마마보이가 재주가 좋은 건지 안 좋은 건지 지보다 5살 연상 백수 여자친구를 데려와서 역시 3년째 무직으로 준호에게 기생하며 살고 있습니다. 정확히는 준호가 아니고 저희 집에서 거머리처럼 피 빨아먹고 사는 거죠. 4명이 살고 있는데 일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미숙이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다행히 아버지가 남기고 가신 적금이 좀 있어서 우리 준호 꿈을 포기할 필요는 없어요. 박씨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여보, 그 적금이 얼마나 남았는지 같이 상의 좀 할 수 있어? 당신은 몰라도 돼요. 우리 준호 성공할 때까지는 충분해요. 미숙의 친정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남긴 유산이 총 5천만 원 정도였는데
이미 3천만 원을 써버린 상황입니다. 현재 2천만 원이 남아있고 이 가족이 한 달에 쓰는 돈이 200만 원이니까 간단히 계산해보면, 즉 현재 생활 패턴을 유지한다면 약 10개월 후에는 돈이 완전히 떨어진다는 뜻입니다. 더 심각한 건 이 가족 중에 아무도 돈을 벌어오는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박 씨는 허리 디스크로 인해 일을 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고, 미숙은 결혼 후 아예 전업주부가 되어 살림만 하고 있어요. 준호는 앞서 말한 대로 3년째 백수로 프로게이머의 꿈만 키우고 있고, 심지어 37살 지은이 며느린지 거머린지 3년째 무직 상태로 인플루언서가 되겠다며 하루 종일 핸드폰만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숙은 이 절망적인 현실을 전혀 직시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마치 당장이라도 32살 아들이 갑자기 프로게이머로 대박을 낼 거라고 믿고 있는 것처럼요. 오전 8시 박 씨가 겨우 일어나서 부엌으로 나왔습니다. 여보, 아침 먹었어? 당신 밥은 냉장고에 있으니까 알아서 드세요. 미숙은 눈길조차 주지 않는 차가운 목소리였습니다. 하지만 4시간 후 우리 준호 일어났네. 잠 잘 잤어? 오후 2시 준호가 일어나자 미숙의 목소리는 꿀 떨어지듯 달콤해졌습니다. 박 씨는 정말 씁쓸했습니다. 준호는 처음부터 나를 아버지로 받아들인 적이 없어요. 결혼 첫날부터 지금 이 순간까지 단 한 번도 아버지라고 부른 적 없이 아저씨로만, 그리고 처음부터 끝까지 반말. 29살 때도 지금 32살이 된 지금도 변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준호가 하품을 하며 말했습니다. 엄마! 물! 미숙은 물컵을 들고 뛰어갔습니다. 어머, 우리 준호 목 말랐구나. 그 모습을 본 박 씨의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같은 사람이 이렇게 다를 수 있나? 재혼하기 전에는 나한테도 따뜻했는데. 며칠 후 박 씨가 세탁기를 돌렸습니다. 오전 10시, 아직 준호가 자고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딩동딩동. 세탁기 알람이 울렸습니다. 갑자기 준호 방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야! 뭐 하는 거야? 준호가 속옷 바람으로 뛰쳐나왔습니다. 내가 자는데 왜 세탁기를 돌려? 시끄러워 죽겠어! 내가 새벽 6시에 잔다고 했잖아! 박 씨가 황당해했습니다. 준호야, 지금 대낮이야. 아저씨가 뭔데 내 생활 패턴을 무시해? 여기는 우리 집이야. 박 씨의 심장이 얼어붙었습니다. 우리 집? 원래 이 집은 박 씨의 집이었습니다. 결혼할 때 미숙이 이 집으로 들어와서 처음엔 둘만 살았었죠. 그런데 결혼 1년 후 준호가 엄마 자취방 보증금이 너무 비싸라며 들어왔고, 또 1년 후에는 준호의 여자친구 지은이까지 잠깐만 얹혀 살겠다며 들어온 거예요. 지금은 이 재혼으로 얻은 개자식이 당당하게 우리 집이라고 하고 있었습니다. 준호야, 여기는... 아저씨! 엄마가 살림 당하는데 아저씨가 뭔 상관이야? 그때 미숙이 달려왔습니다. 여보, 준호가 자는데 왜 세탁기를 돌려요? 미숙아, 내가 이 집 주인이야. 집주인이 뭐 어때서요? 돈은 우리가 대고 있는데. 미숙의 한마디가 박 씨를 완전히 무너뜨렸습니다. 아, 맞다. 나는 무수입 실업자고 생활비는 저 여자 친정아버지 돈이고. 준호가 비웃었습니다. 아저씨! 현실을 봐! 누가 이 집 생활비를 대는데? 엄마가 외할아버지 유산으로 우리 먹여 살리는데 아저씨는 집에 뭘 보태는 거야? 미숙이 거들었습니다. 맞아요. 아버지가 남기신 돈으로 우리가 사는 거예요. 당신은 허리 아프다고 누워만 있잖아요. 박 씨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결혼 전에 미숙과 약속했던 것들이 떠올랐어요. 그때 미숙은 준호가 좀 철없긴 하지만 결혼하면 독립시킬게요. 저도 일 나가서 함께 벌어 살아요. 서로 존중하며 새로운 인생을 시작해봐요. 라고 말했었거든요. 박 씨는 그 말을 믿고 결혼을 결심했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정반대였어요. 준호는 독립하기는커녕 오히려 더욱 퇴행해서 완전한 마마보이가 되어버렸고, 미숙은 맞벌이는 꿈도 꾸지 않고 전업주부로만 살겠다고 했어요. 서로 존중하며 새 출발하기는커녕 지금은 미숙 친정아버지의 유산에만 의존해서
살아가는 신세가 되어버린 거죠. 게다가 박 씨만 허리 디스크로 실업자가 되면서 집안에서 가장 무력한 식충이가 되었습니다. 평생 총각으로 살다가 늦깎이 결혼했는데 내가 거지가 된 기분이었어요. 그로부터 일주일 후 엄마! 커피! 커피! 준호의 목소리가 집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방 밖으로 나오기는 싫고 엄마가 커피를 갖다 줬으면 하는 거였어요. 박 씨가 일어나서 준호 방으로 갔습니다. 준호야, 커피 정도는 네가 직접. 아저씨 왜 내 방에 들어와? 여기 들어오지 말라고 했잖아! 당장 나가! 미숙이 커피를 들고 뛰어왔습니다. 여보, 준호 방에서 나와요. 우리 아들이 나가라잖아요. 아저씨! 나는 이 집에서 먹고 자고 있지만 엄마 돈으로 사는 거거든. 아저씨는 뭘로 사냐? 박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야, 너 지금. 엄마가 외할아버지 유산으로 우리 먹여 살리는데 아저씨는 집에 뭘 보태는 거냐고? 그런데 더 가관인 일이 그 다음날 벌어졌습니다. 저녁 7시 준호가 방에서 나와서는 갑자기 소리쳤어요. 엄마! 내 양말 어디 있어? 미숙이 달려왔습니다. 어머, 우리 준호 양말 못 찾겠어. 엄마가 찾아줄게. 준호는 자기 방 바닥에 떨어진 양말도 직접 짚지 않고 엄마가 주워서 신겨주길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미숙은 정말로 무릎을 꿇고 앉아서 준호 발에 양말을 신겨주기 시작했습니다. 박 씨는 이 광경을 보며 현기증이 날 뻔했어요. 32살 먹은 아들이 엄마한테 양말을 신겨달라고? 미숙이 남편을 밀어냈습니다. 당신은 허리 아프다고 누워있기만 하잖아요. 준호 꿈 응원이나 해줘요. 박 씨는 기가 막혔지만 그냥 꾹 참아야만 했습니다. 아, 돈이 없으니까 발언권도 없구나. 오후 2시가 되어서야 겨우 눈을 뜬 이 철딱선이 없는 개자식이 하는 첫 마디가 엄마! 아침 뭐야? 입니다. 일어나서도 바로 움직이는 게 아닙니다. 또한 2시간 동안 침대에 누워서 핸드폰 게임을 해요. 그러다가 박 씨가 지나가기라도 하면 아저씨! 방 문 좀 닫아줘! 빛 들어와! 눈 부셔! 라고 명령조로 말합니다. 32살 먹은 개자식님, 오후 4시가 되어서야 첫 식사를 하시는데 이마저도 트집부터 잡습니다. 엄마! 이 반찬 맛없어! 돈 있으니까 배달시켜! 백수의 당당함이랑 그리고 그때부터 부지런히 초저녁부터 밤을 꼬박 새고 새벽까지 게임만 합니다. 프로게이머가 되려고요. 중간에 장비가 마음에 안 들면 엄마! 게임 장비 바꿔줘! 외할아버지 있잖아! 라고 또 돈을 요구하죠. 3년째 이런 생활을 반복하면서 프로게이머가 되겠다는 꿈을 포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밤 12시 다 되어 며느린지 거머린지 예의 바른 지은이가 친구랑 놀다가 들어왔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다녀왔습니다. 미숙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지은이는 완벽한 연기를 펼쳤습니다. 37살 나이에도 불구하고 지보다 5살 어린 준호를 오빠라고 부르질 않나. 준호 엄마한테 어머니 호칭은 당연하고 지 남친도 안 부르는 저한테까지 꼬박꼬박 아버지라 부르니 이런 개족보가 없습니다. 어머니, 준호 오빠 정말 대단해요. 32살에 이런 꿈을 가지다니. 어머니가 외할아버지 유산으로 오빠를 후원해 주시니까 오빠가 성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미숙은 완전히 넘어갔습니다. 어머, 우리 지은이가 이렇게 예심이 많으니. 지은이의 기생 전략은 완벽했습니다. 평소에도 준호가 게임할 때 옆에서 오빠 진짜 잘하네요. 푸딩 해두실 것 같아요. 라고 추켜 세우기 일쑤였습니다. 미숙에게는 어머니, 요리 정말 맛있어요. 우리 엄마보다 훨씬 잘하세요. 라고 아부를 떨었죠. 그리고 지은이의 진짜 무기는 37살이라고는 믿기지 않는 애교였습니다. 어머니, 저 과자 먹고 싶어요. 편의점에서 파는 그 달콤한 거요. 하면서 미숙의 팔에 매달리기도 하고 어머니, 제 손톱 좀 봐요. 너무 못생겨졌어요. 네일샵 하고 싶어요. 하면서 손을 내밀며 삐죽거리기도 했어요. 더 가관인 건 용돈을 요구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어머니,
저 준호 오빠랑 데이트하려는데 용돈이 없어요? 5,000원만요? 아니 10,000원만요? 하면서 눈을 반짝반짝 빛내며 애교를 부렸죠. 37살이 5,000원 만원 용돈을 달라고 애교 부리는 모습이랑 폭장이 터집니다. 도대체 얘는 왜 여기 사는지 미숙은 그런 지은이가 너무 예뻤습니다. 어머, 우리 지은이 진짜 귀여워. 당연히 사줘야지. 하면서 지갑을 선뜻 열어주곤 했어요. 심지어 우리 지은이가 예뻐져서 기분 좋아져야 우리 아들한테 더 잘해주지. 하면서 요청한 것보다 더 많이 주기도 했습니다. 박 씨는 이런 광경을 볼 때마다 기가 막혔어요. 며느리도 아닌 애가 저런 식으로 5,000원, 만원씩 뜯어가다니. 심지어 저와 준호가 언성을 높일 때면 아버지, 준호 오빠는 꿈이 있는 젊은이에요. 이해해주세요. 라며 무조건 준호 편만 들었어요. 5살이나 연상이면서도 연하 남자친구를 보호하는 척하며 자신의 자리를 공고히 했습니다. 어느 날 박 씨가 지은이를 불렀습니다. 지은아, 너도 37살이면 취업을. 지은이가 눈물 연기를 했습니다. 아버지, 저도 준호 오빠처럼 꿈이 있어요. 인플루언서가 되고 싶어요. 외할아버지 유산으로 생활할 수 있으니까 저도 꿈을 키울 수 있어요. 정말 어이가 없었습니다. 차라리 연기자가 되겠다고 하면 가능성이 있겠구만. 인플루언서인가 뭔가가 거머리가 어떻게 하겠다고 하는지. 지은이는 3년 동안 이 집에서 공짜로 먹고 자면서 집세, 생활비는커녕 붕어빵 한번 사들고 온 적이 없었어요. 오히려 화장품, 옷, 미용실비까지 모두 미숙에게 어머니, 준호 오빠랑 예쁘게 해달라면 필요해요. 하면서 얻어냈죠. 더 가관인 건 지은이가 준호를 위해 하는 서비스들이었습니다. 준호 게임할 때 음료수와 간식 갖다 주기, 오빠 어깨 아프시죠? 하며 마사지 해주기, 준호가 늦잠 자면 오빠는 창의적인 일을 하시니까 충분한 휴식이 필요해요. 라고 미숙에게 변명해주기, 또는 박 씨가 준호를 혼낼 때 아버지, 오빠는 예술가 기질이 있어요. 이해해주세요. 라며 밑도 끝도 없는 응원해주기. 이게 과연 무슨 상황인지 도대체. 박 씨는 기가 막혔습니다. 야, 너희는 엄마 그나마 있는 돈을 그렇게 써서 되겠니? 라고 말하면 미숙이 화를 냈습니다. 내 아버지 돈인데 내가 어떻게 쓰든 당신 상관없어요. 당신은 이 집에 돈 한 푼도 안 넣으면서. 지은이는 속으로 웃고 있었을 겁니다. 37살 며느린지 거머린지가 32살 백수와 환갑다 되어가는 그 엄마를 완벽하게 조종하며 집주인인 나를 몰아내고 있는 상황이었으니까요. 도대체 이 아이는 왜 지네 집 두고 여기에서 이렇게 사는지 도대체 나갈 생각을 안 합니다. 다음날 오후 박 씨가 마침내 폭발했습니다. 이게 뭐야? 이 개자식이 또 새벽 3시에 라면을. 너도 똑같아. 5살이나 많으면서 뭐? 인플루언서 꿈. 4명이 살면서 일하는 놈이 하나도 없고 내가 평생 총각으로 살다가 이런 꼴 당하려고 결혼했니? 준호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아저씨! 싫으면 나가! 여기 생활비는 우리 외할아버지 돈인데! 아저씨가 이 집에 뭘 못했는데 큰 소리야! 미숙이 남편에게 톡서를 퍼부었습니다. 당신이 뭘 했어요? 허리 디스크로 실업자 된 주제에. 내 아버지 돈 없으면 당신도 굶어 죽을 거면서. 지은이가 또 눈물 연기를 했습니다. 아버지 준호 오빠랑 저는 꿈이 있어요. 외할아버지도 우리 꿈 응원해 주실 거예요. 박 씨는 정말 미쳐버릴 것 같았습니다. 온몸이 부들부들 떨리면서 주먹을 꽉 쥐었어요. 당장 저 세 사람을 쥐어받고 싶었습니다. 박 씨의 목소리는 분노로 떨렸습니다. 평생 착하게만 살아온 55세 총각이 처음으로 욕이 목끝까지 올라오는 순간이었어요. 내가 왜 내 집에서 이런 취급을 받아야 하는 거야? 무슨 개족보인지 아들놈한테 아저씨 소리 듣고 며느리도 아닌 사람한테 깍듯이 아버지 소리 듣고 정말 이 순간만큼은 세 사람을 다 내쫓아버리고 싶었습니다. 아니, 더 정확히 말하면 한 대씩 쥐어받고 싶었어요. 박 씨는 절망적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이 집에서 가장 돈을 적게 쓰는 사람이야. 4명의 집에서. 평생 총각으로 살던 순진한 남자가 가정의 꿈을 품고 결혼했더니 자신의 집에서 가장 홀대받는 존재가 되어버린 거죠. 평생 총각으로 살다가 늦게 결혼해서 잘 살아보려고 했는데 처가 돈으로 얻어먹는 신세 한탄을 합니다. 또한 이 집안의 위계질서를 보면 정말 기가 막힙니다. 가장 높은 서열은 당연히 백수 아들 준호입니다. 미숙의 친아들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이 집의 절대 권력자죠. 턱걸이 고졸 백수 게이머가 미래의 성공자라는 허황된 타이틀을 달고 있고 2등은 37살 인플루언서인지 뭔지 아는 꿈을 가진 지능적 거머리 지은이 5살 연하 백수 남자친구의 집에 얹혀 살면서도 착한 며느리 연기로 미숙의 마음을 완전히 사로잡았어요. 37 나이에도 애교 부리며 꿈 있는 젊은이로 포장되어 있죠. 그리고 미숙 머리 꼭대기에 올라 앉아서 원하는 거 다 얻는 정체불명 동거인. 3등은 당연히 미숙입니다. 친정아버지 유산의 소유자로서 이 집 경제권을 쥐고 있지만 정작 본인은 아들과 거머리의 정체도 모른 채 당하고만 있는 불쌍한 사람이죠. 그리고 꼴찌는 누구겠습니까? 아이러니하게도 이 집의 실제 소유주인데 무력한 식충이로 전락한 박씨죠. 무수입 재혼 남편이라는 딱지가 붙으면서 집주인이라는 지위는 개나 주었죠. 월 20만원이라는 가장 적은 생활비를 받으며 눈치나 보고 사는 신세입니다. 박씨는 더 이상 견딜 수 없었습니다. 말없이 자리에서 일어나 현관으로 향했어요. 신발을 신으면서도 손이 떨렸습니다. 이게 내가 꿈꿨던 가정인가? 평생 혼자 살다가 가정의 따뜻함을 꿈꾸며 재혼했는데 개자식한테 무시당하고 며느리도 아닌 거머리한테 꼬박꼬박 아버지 소리 들으며 처가 돈으로 연명하는 신세. 차라리 평생 총각으로 살 걸 그랬나? 집 밖으로 나선 박씨는 찬바람을 맞으며 천천히 걸었습니다. 55년을 살아오면서 이렇게 허무하고 절망적인 적은 없었어요. 평생 홀어머니 모시며 효자로 살았던 자신이 이제는 자신의 집에서 천덕꾸러기 신세가 되었다니. 공원 벤치에 앉아 하늘을 바라보는 박씨의 뒷모습은 말할 수 없이 쓸쓸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길래 이런 꼴이 됐을까? 눈물이 핑 돌았지만 도저히 울 수는 없었어요. 그저 묵묵히 참을 뿐이었습니다. 때로는 가족이 된다는 것이 가장 큰 불행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사랑이라는 이름의 돈이 가장 잔혹한 무기가 되기도 합니다. 우리도 주변을 돌아보며 제대로 사랑하고 있는지 사랑받고 있는지 생각해보면 좋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